지금 우리가 우함수, 기함수에 대해서 봤었는데 얘를 미분해볼까요? y'을 4ax 세제곱 더하기 2bx만 남죠. 이게 우함수였는데 미분했더니 기함수. y축 대칭인 그래프를 미분하면 기함수가 되는 거예요. 원점 대칭이 됩니다. 다시 얘는 지금 3차 함수 원점 대칭인 도형이에요. 제가 얘를 만약에 미분한다면 3ax 제곱 플러스 b가 되죠. 우함수가 됐다. 얘는 기함수였는데 따라서 원점 대칭인 그래프를 미분해 주시면 y축 대칭인 우함수가 된다. 서로 간에 미분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잠깐 볼게요. 변곡점입니다. 변곡점은 수투에서 사실은 다루지 않고 미적분에서 다뤄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3차 함수는 항상 변곡점을 갖고 있는 그래프다 보니까 변곡점을 알게 되면 우리가 문제를 좀 수월하게 풀 수 있는 경우들이 좀 꽤 많아요. 그래서 미적분에 관련된 내용들 좀 가져오도록 할게요. 우선 변곡점을 하기 전에 그래프의 오목과 볼록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잠깐 먼저 볼록인 그래프부터 먼저 한번 보죠. 잠깐 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좀 볼록인 형태들, 그래프가 좀 이렇게 볼록인 형태들이 있어요. 그죠? 그럼 얘네들을 한번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볼까요? 지금 얘가 있고 얘가 있어요. x 값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운 정도가 줄어들고 있고 양의 방향에서도 줄어들고 있는 거니까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는 줄어들고 있는 거죠. 맞아요? 음의 방향에서는 어떨까요? 마찬가지 점점 y축에 가까워져 간다는 얘기는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었는데 마이너스 3이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x값이 커짐에 따라서 줄어들고 있어. 우리가 어제 했듯이 x1, x2가 있는데 x1과 x2가 있는데 얘네들에 대한 대소관계가 이렇게 돼 있었다고 가정 한번 해봅시다. 이때 fx1과 fx2를 비교해 봤는데 얘가 이렇게 했고 그렇다면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죠? x값이 커졌는데 오히려 함수값은 떨어졌어요. 그럼 이런 얘기를 우리는 감소한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의미는 얘 도함수 f'x가 음수라고 얘기했던 거죠. 기억나시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도 접선의 기울기 또는 미분 계수 같은 말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얘네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 그렇다면 얘네들 나타냈던 게 f'x잖아. 그럼 f'x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럼 f'x도 어차피 하나의 함수잖아. 그렇다면 얘를 미분한 값 f2'x는 뭐가 됐다는 얘기일까? 얘 부호는 음수가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얘는 f2'x가 음수가 되는 애들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전반적인 내용을 좀 이해하고 계시면 좋다. 알겠지? 이번엔 반대로 오목한 경우 따져볼까요? 오목한 경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증가하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었겠죠. 마찬가지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볼까요? 접선의 기울기를 보시면 이렇게 음의 방향에서도 y축이 굉장히 가까웠다가 뭐 마이너스 3이었다가 뭐 마이너스 2분의 이거는 접선이 아니잖아. 이렇게 됐어. 뭐 마이너스 2분의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커지고 있는 게 보이세요? 얘도 뭐 2분의 1이었다가 2가 되기도 하고 그죠? x값이 커지면서 접선의 기울기도 커지고 있어요.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가 다시 말하면 미분 계수가 커지고 있죠? 다시 말하면 f'x가 커지고 있다고요.
증가를 한다라는 얘기고 F2'X는 그렇다면 양수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래프 입장에서 봤었을 때 우리가 뭐 이렇게 한번 그려보죠. 3참수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렇다면 얘는 요점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위로 볼록 다시 말하면 F2'X가 음수였겠지. 그 다음에 F2'X가 양수인 아래로 볼록 형태로 바뀐 거야. 지금 아볼은 결국에는 F2'X의 양수란 얘기고 위로 볼록한 경우 이런 경우는 F2'X의 음수란 얘기야. 그런데 미분 가능한 함수가 F2'X가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어느 지점에선 0이 가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다시 말하면 이 지점이 바로 뭐가 됐을 거냐면 F2'X가 0이 된 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우리는 그 점을 변곡점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이게 되겠니?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변곡점에 대한 특징은 지금처럼 볼록한 경우와 오목한 경우가 서로 변환되는 시점, 그 시점이 바로 변곡점이라는 것이고, 다시 두 번째, 변곡점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F'X가 감소하다가 증가를 하고 있는 거니까 F'X가 예를 들어서 2차 함수라면 이렇게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경우 또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우니까 F'X가 그치? 결국엔 얘는 F'X의 극점에 해당되는 것이다. F'X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그 극점에 해당되는 지점이 바로 변곡점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해당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각각에 대한 그래프에 대해서 보시면 3참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거나 또는 얘가 이렇게 되거나 또는 얘가 이렇게 될 수 있을 텐데 각각에 대해서 이 점들이 변곡점을 이루면서 이 변곡점에 대해서 얘네들은 항상 점대칭을 이루는 그래프가 생겨. 그럼 4차함수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4차함수에서도 이렇게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도 요 점 뭐지? 봐봐. 아래로 볼록 형태에서 순간적으로 위로 볼록으로 바뀌고 있죠. 다시 위로 볼록에서 어느 순간 보면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지점들. 이런 지점이 변곡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서로 간의 대칭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갖고 있지 않은 상황들도 있죠. 얘랑 얘도 지금 서로 대칭성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요렇게 되다가 요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요 점과 그 다음에 요 점에서도 지금 변곡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서로 간의 대칭성이 사실은 여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3차 함수에서는 변곡점에서 무조건 점대칭을 갖지만 4차 함수는 대칭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 항상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얘죠. 3차 함수는 항상 이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을 가지고 있다.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좀 봐주시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지. 지금 3차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여기다 좀 그려보죠. 조금만 줄여서 그저 보이시죠?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가정 한번 해보자고. 지금 여기가 변곡점이야. 변곡점 요점을 m,n이라고 잡게 된다면 지금 이 m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부분은 F2'X가 0보다 작은 지점이 되는 것이고 오른쪽 부분은 F2'X가 양수가 되는 지점이고 F2'X가 0 되는 지점이 바로 변곡점이니까 그 값, 다시 말하면 F2'M 값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얘네들에 대해서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얘네들이 이 점과 이 점이 극점이었을 거 아니야, 그치? 얘는 극점이니까 여기서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주고 여기서도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주게 된다면 얘네들은 2차 함수, 얘에 대한 도함수, 얘가 지금 y는 fx라고 생각해 본다면 f'x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이 점과 이 점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는 대칭성 갖고 있는 함수였겠지. 그치? 그러니까 요 지점이 그대로 내려와서 여기에 바로 해당될 것이다. 요 지점이 바로 m이 됐을 것이며 요 점이 바로 극점이 됐을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이 점이 바로 y는 f'x의
극점에 해당된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고 계셔야 될 건, 봐봐. 얘는 서로 간에 좌우 대칭이라 그랬어서, 얘는 지금 y는 f'x야. 그렇다면 요 점에 대해서 내가 요 점을 k라고 잡고 요 점을 l이라고 잡아볼게. 그렇다면 얘는 k와 l에 대한 f'x, 다시 말하면 f'k와 f'l이 같은 거죠. 이차함수의 성질이니까. 근데 f'k는 뭐야? x값이 k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죠. f'l은 l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죠. 그렇다면 k라는 점과 l이라는 점을 제가 동시에 이렇게 올려보고 나시면 이 점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생긴 이 접선의 기울기나 이 l을 이렇게 올린 점,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이 m에 대해서 서로 대칭인 점들이 있을 거야. 그 대칭인 점들에 대해서 접선의 기울기도 같아지게 된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이 그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이 점 m에 대해서, 이 변곡점 m에 대해서 이 m이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특정 지점에 다 중점에서, 왜냐하면 다 점대칭이니까, 그치? 그래서 얘는 변곡점에 점대칭 점들이 있을 거야. 중점에 해당된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m으로부터 x만큼 떨어진 점, m으로부터 x만큼 떨어진 점이 있었다고 생각해 본다면 f의 m-k의 함수값과 f의 m 플러스 k의, 잠깐만 요 점 이렇게 잡아보자. 요 점과 요 점 있었다고 잡았을 때 얘를 요 점을 m이란 점에서 x만큼 떨어진 점, f의 m-x, 그 다음에 m으로부터 x만큼 떨어진 점, m 플러스 x, f의 m 플러스 x가 됐겠지? 맞니? 이 점에서 x만큼 떨어지고 여기서부터 x만큼 떨어진 점, 그 점의 함수값의 중점이 바로 이 점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f의 m-x와 f의 m 플러스 x를 더한 다음에 얘를 2로 나눈 값이 바로 뭐가 돼야 된다고? n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돼? 따라서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요 기호 있죠. 2분의 m-x 더하기 f의 m 플러스 x, 그치? 얘를 2로 나눈 값이 바로 n이 된다. 요 기호만 봐도 m, n이 이 3차 함수에, 물론 fx가 3차 함수라는 가정이 있었을 때 요 조건이 주어지면 m, n이 변곡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당연히 방금 봤듯이 f'의 m-x와 f'의 m 플러스 x의 그 접선의 기울기는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것도 방금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괜찮을까요? 우선 여기까지만 먼저 잠깐 필기 좀 해보자. 봅시다. 여기에서 지금 극점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반적인 극점과는 다르게 우리는 3차 함수에 대한 도함수는 2차 함수잖아요. 2차 함수 같은 경우에서는 얘를 극소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극소값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얘는 최소값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왜냐면 극점이 단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른 함수들은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4차 함수라고 했었을 때 얘네들을 보고서 야 너 극소점이네? 네가 최소값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요. 물론 극소점이 최소값이 될 가능성은 많지만 극소값이 최소값과 같은 거는 다 아니죠. 하지만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극소점이 무조건 최소값입니다. 그렇다면 얘는 fx에 대한 최소값이 바로 변곡점에서 일어난다는 거고, f'x의 최소값? 잠깐만, f'x는 뭐였었죠? 접선의 기울기였었잖아.
그렇다면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지점이 바로 변곡점이구나. 또는 반대라면, 위로 블록이라면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커지는 점이 바로 최대값인 점인데 그 점이 바로 변곡점이겠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세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변곡점에 대한 특징이 바로 접선의 기울기의 최대 또는 최소인 거죠. 그렇다면 진짠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진짠가.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요 점이 변곡점이었을 거고요. 여기서에 대한 접선은 지금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이렇게 살짝 접했다가 찢고 지나가는 애예요. 이해되세요? 얘도 접하는 거죠. 얘도 접선입니다. 그럼 다음처럼 보시면 접선의 기울기가 한번 따져볼게요. 이렇게 하나씩 점점점 어때? 줄어들고 있다가 0이었다가 음수로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여기까지 붙어진 이후에 그 담소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를 보시면 다시 y축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점점 커져가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얘가 바로 최소값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놈과 같은 접선을 가지고 있는 놈은 없어요. 3차함수 내에서는. 다른 애들은 아니죠. 만약에 이놈이 있어. 얘와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지점이 이렇게 변곡점을 중점으로 갖고 있는 이런 점들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얘와 여기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은 접선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얘가 최소값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 평균값 정리가 뭐였었죠? x2 마이너스 x1분의 fx2 마이너스 fx1 이 같아지는 지점이 x2와 x1 그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라는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가 최소값이다 보니까 지금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에서는 얘가 최소값이다 보니까 어떠한 두 점을 연결하더라도 얘랑 같아지는 지점이 존재하지 않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점을 지나고 더 이상 그 누구랑 만나지가 않거든요. 다시 말하면 얘는 평균값 정리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이해될까요? 다른 함수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3차 함수도 이렇게 올라갔었을 때 이 지점에서에 대한 기울기는 얘였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 놈. 뭐야? 이렇게 된 놈이 됐을 텐데 지금처럼 이렇게 최소값이 되는 거죠. 접선 길이가 점점점 줄어들다가 최소점이 0이 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인 거죠. 다른 그래프도 마찬가지 얘가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요 점을 찍고 지나가는 접선을 제외하고 나서는 마찬가지 점점점 줄어들다가 다시 여기까지 오고 다시 커지는 거죠. 그리고 얘랑 만나는 또 다른 점들은 두 개의 점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평균값의 정리를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이해될 수 있을까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최소값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한번 맞나 한번 볼까요? 이해할 수 있으실까요? 요즘 제가 지금 M이라고 잡고 있는 거예요. 맞는 말일까요? 지금 물론 체급책에서 양수일 때 따지고 있는 건데 지금 다시 보세요. F'N은 얘가 바로 최소값이라고요. 최소값이니까 F'M은 M을 제외한 어떤 특정 값에 대해서도 얘는 항상 작거나 같아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항상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이 말은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 그래프 내에서는. 그럼 F'C는 평균값의 정리에 의해서
m이 아닌 c값이니까, 그치? m이 아닌 c값이니까 저 f'c는 이렇게 변형시킬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 텐데 조심하셔야 될 것은 등호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같아질 수가 없으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전체적으로 이해를 좀 하고 계셔야 되겠다. 여기도 한번 좀 잠깐만 풀게 보자. 변곡점에 대해서 활용을 약간 해보시면 뭐 이런 내용이 있었을 것 같아요. fx가 ax 세제곱에 더하기 만약에 bx. 이거 뭐죠?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원점 대칭 그래프인 거죠. 원점 대칭에서에 대한 변곡점은 m, m,0이 아니라 0,0이 되죠. 맞아요. 요 점이 바로 변곡점이 됐을 텐데, 물론 뭐 실제로 따져봐도 되죠. f'x는 3ax 제곱 플러스 b가 됐을 거고, 한 번 더 미분해 주시면 6ax 플러스 0이 됐을 테니까, 그치? 따라서 x 값은 0일 때가 됐을 거라고. 뭐 당연히 대입하면 0,0이 바로 변곡점이 됐겠죠. 얘가 변곡점인데 얘가 그냥 단순히 있진 않을 거라고. 얘를 만약에 n만큼 평행이동했다고 가정 한번 해봅시다. 얘를 n만큼 평행이동을 했어. 그렇다면 이 함수는 이렇게 바뀔까요? y는 a의 x-m에 대한 세제곱 플러스 b의 x-m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n.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하게 되면 x 대신에 x-m을 넣는 것이고, 그죠? 기억나세요?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y 대신에는 y-n을 대입하잖아. 근데 대입했다가 이동했으니까 플러스 n이 됐을 것이고, 그럼 얘 변곡점, 원래 0,0인 변곡점이 있었는데 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평행이동을 한 거잖아. 그치?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됐어야 되는 거야? n만큼 올라갔으니까 m,n이 된 거였겠지, 변곡점이. 따라서 요 놈을 봤었어요. 요런 형태가 혹시라도 나오게 된다면, 제곱이 아니죠, 1차죠. 마찬가지 3차, 1차인데 거기에 지금 묶여져 있는 값이 x-m으로 동일한 딱 요런 형태 나타나지게 된다면, 변곡점은 m,n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었겠죠. 이해되실까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형태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봐봐. 지금 얘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 요즘에서 이렇게 접하고 있는 접선이야. 알겠지? 얘가 y는 fx, 이 새끼 gx라고 한번 해볼게. 얘가 이렇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 얘가 이렇게, 잠깐만, 요 놈 하기 전에 여기부터 한번 해보자. 살짝 멈췄다 가는 놈이 있어.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얘가 fx, 얘가 gx. 그 다음에 이렇게 됐었을 때 요 점을 지나고 있는 이렇게 생긴 gx가 아까 있을 거라고 얘기했었죠. 아니, 우리가 원래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에 우리가 교점의 x 좌표를 구할 때는 연립방 정식의 해인 거잖아. 그치? 그런데 지금은 교점이 몇 개 있어? fx와 gx의 교점은 한 개밖에 없죠. 그죠? 만약에 한 개 있는 점이 만약에 얘가 이렇게 해서 만나. 그렇다면 얘는 실근이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허근인 거죠. 근데 지금은 접해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fx는 gx가 있었을 때 얘는 결국에 fx-gx는 0이 됐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놈의 해가
여기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m을 중근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는 얘는 3중근을 갖고 있다는 의미인 거고, 얘가 의미하는 것은 얘야. 이렇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x-m의 세제곱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라는 것들도 우리가 활용을 하는데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얘가 이런 형태가 나타나 있으면 얘는 변곡점이 x값이 m일 때, 그죠? 요 fx가 gx는 잘 모르겠다만 m일 때 서로 간에 접하는 거고, fx에 대한 변곡점은 m이구나, x좌표는. 또는 이렇게 주어졌을 때 fx에 대한 변곡점은 m, n이구나, 이런 걸 눈치채면 좋겠다는 거야.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요만큼도 잠깐 필기 좀 해주시죠. 먼저 이번에 방정식이 있습니다. 보라색은 어울리지 않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 얘가 있어. 얘 해를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알파, 베타, 감마라고 잡아봅시다. 이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얼마죠? 맞아요. 마이너스 a분의 b. 맞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얘를 이렇게 볼까요? 얘는 y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와 y는 0 이라고 잡았을 때 두 그래프의 교점이 알파하고 베타하고 감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는지는 모르겠어. 3참수니까 x축과 얘가 뭐 요렇게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럼 요 점을 알파, 요 점을 베타, 요 점을 감마라고 잡는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됐을 거예요.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이너스 a분의 b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지금 요만큼만 활용된 거죠. 얘네들만 활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차와 상수는 어떻게 변형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y는 k라는 놈과, 다시 한번 여기다가 k를 이렇게 집어넣을 거라는 뜻이에요. y는 k라는 놈과 연립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도 얘가 또 마찬가지 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요런 놈들. 알파, 베타, 감마는 아니겠죠. 알파보다 조금 클 수도 있고 베타보다 조금 클 수도 있어요. 그럼 다음처럼 됐었을 때 얘네들에 대한 합도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거라는 느낌 드십니까? 어차피 이항시키시면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ax제곱 더하기 bx제곱에 플러스 cx에 플러스 d 마이너스 k는 0 뭐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어차피 합을 물어본다면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또는 제가 여기다가 어떤 특정 직선 한번 넣어볼까요? mx 플러스 n을 한번 넣어봐서 y는 mx 플러스 n과에 대한 교점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렇다면 내가 얘를 뭐 어떤 특정 직선을 이렇게 그어서 만났어요. 이렇게 만났어. 만나는 교점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었겠죠. 그럼 얘네들에 대한 합도 얼마다? 합도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괜찮을까요? 근데 지금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한번 잠깐 볼게요. 봐봐. y는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가 있는데요. 제가 얘를 한번 미분해 볼게요. y'은 3ax 제곱에 플러스 2bx에 플러스 c죠. 그죠? 한 번 더 미분 한번 해볼까요? y2' 6ax 더하기 2b죠. 맞습니까? 얘가 0 되는 값이 변곡점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럼 x는 뭐가 되죠? x는 얘가 0이 됐을 때 값이니까 이항하고 다시 구하면 마이너스 6a분의 2b가 됐을 것이고, 얼마입니까? 약분하시면 마이너스 3a분의 b가 된 거죠. 그렇다면 얘는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 거죠. 맞아? 얘가 뭐라고? 변곡점. 변곡점의 x좌표. 여기 어딘가에 있는 요 변곡점, 여기 어딘가에 뭐 이렇게 있었겠죠? 그 변곡점의 x좌표. 그런데 지금 뭔가 겹쳐지는 부분이 있죠.
마이너스 a분의 b가 세근의 합이잖아. 그쵸? 그렇다면 변곡점은 3분의 1 곱하기 세근의 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좀 더 보기 좋게 정리해 준다면 세근의 합은 여기 세근 합이라는 얘기는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 합인 거죠. 이것은 변곡점의 x 좌표에 곱하기 3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세근의 합만 주어져도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이 변곡점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바로 얘가 됩니다. 얘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있을까요? 여기까지만 잠깐 필기 좀 한번 해볼게요.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볼게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요. 얘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얘의 변곡점 x 좌표는 변곡점 x 좌표는 물론 원래는 미분해 주셔야 되는 거지만, 그죠? 3 곱하기 변곡점 x 좌표가 세근의 합이라고요. 세근의 합이 지금 얼마죠? 마이너스 a분의 b 2차항 계수인데 2차항 계수가 0이죠. 그럼 얘는 0이었을 테니까 변곡점 x좌표는 0. 다시 하나만 더 해볼게요. fx는 x세제곱에 뭐 플러스 3x 제곱에 뭐 플러스 24x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됐다고 쳐봅시다. 얘는 변곡점 x좌표는 얘는 3 곱하기 변곡점이 바로 세근의 합인데 얘가 마이너스 3에 해당됐을 테니까, 따라서 변곡점 x좌표는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변곡점 x좌표 곱하기 3은 세근의 합이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얘를 이렇게 한번 식을 정리해 볼까요? 봐봐. 변곡점이 x축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되는 놈입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 점을 알파라고 잡는다면 얘가 여기에 대한 대칭이 되는 거니까 여기 당연히 알파 플러스 k, 여기는 뭐 알파 마이너스 k 뭐 이런 식으로 됐을 겁니다. 이렇게 됐었을 때 만약에 얘가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와 얘와 얘의 합은, 요놈과 요놈과 요놈의 합은 3알파여야 된다고요. 당연히 이렇게 됐을 때도 3알파. 얘네들이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3알파. 합은.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 그렇다면 중근이니까 얘를 뭐 K라고 잡고 요 점을 L이라고 잡는다면 K 더하기 중근이니까 중복되는 거잖아요. 그지? K 더하기 L이 뭐가 되는 거야? 3알파가 된다라는 거죠. 뭐 여기도 마찬가지였겠죠. 여기를 P, 여기를 뭐 Q라고 잡는다면 P 더하기 Q가 얼마 되는 거야? 3알파가 되는 거. 그죠? 뭐 어떤 접선이 있어도 마찬가지였겠죠. 여기서 제가 어떤 특정 접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면서 얘가 이렇게 만나져 있어. 이 점과 이 만난 교점이 있을 텐데 제가 얘를 뭐 mn이라고 잡는다면 m 더하기 n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3알파가 된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수업 시간 내내 끌고 온 게 사실 이 내용 때문이거든요. 여기 잠깐 보세요. 어떤 3참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여기에 변곡점, 변곡점이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극점이 있었겠죠. 극점에 대한 좌표를 제가 0이라고 잡고, 여기를 K라고 잡아볼게요. 그렇다면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됐을까요? 변곡점에 대해서 중점을 이루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2K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중점이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제가 보조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볼게요. 접선이에요. 여기 이렇게 됐어.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됐을까요? 이 만난 교점 있죠? 얘가 지금 하나의 상수함수라고 보고 얘를 3차 함수라고 본다면 3차 함수와 어떤 상수함수의 교점이니까 얘들은 해거든요. 해가 지금 0이랑 뭔가 별이라고 잡아본다면 별이 있는 거예요. 얘 합이 얼마나 나야 된다고요? 변곡점이 K였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3K가 나와야 된다. 그렇다면 얘는 뭐가 된다는 거야? 3K. 어때? 얘네들은 모두 대칭성을 갖고 있는 거죠. 쭉 이렇게 본다면 얘네들은 서로 다 같은 크기를 갖고 있는 1대1대1을 갖게 되죠. 이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는 저쪽 변곡점에서 여기까지에 대한 길을 본다면 2대1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괜찮아요? 만약에 제가 이러한 보조선 하나만 더 그어본다면요. 보조선 하나 긋고 여기서 조금 더 연장선을 그어서 여기는 점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요 점에 대한 좌표는 뭐가 됐을까요? 그쵸? 얘도 지금 별이라고 본다면 2K 지금 여기에 놈이 이것도 하나의 방정식이니까 그치? 2K 별을 계산했을 때 얘가 얼마 나와야 돼? 3K. 그렇다면 요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K가 됐을 테니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도 연장해서 그어준다면 얘네들은 같아질 것이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거를 이해해 주시고 이걸 결국에는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필기 좀 해주시죠. 잠깐 보죠. 성질 하나만 좀 더 해볼 건데요. 제가 임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변곡점 이번에는 아주 특수한 경우죠. 변곡점이 원점인 경우예요. 그러면 여기가 K라고 있을 거고 여기를 뭐 마이너스 K라고 잡아봅시다. 요 극점을 한번 구해 보려고 하는데 극점을 구하려면 요 fx를 우리가 짐작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fx는 최고차 계수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x축과의 교점이 빵이랑 k랑 마이너스 k니까 x의 x 플러스 k, x 마이너스 k라고 얘기할 수 있으셨을 거고, 그죠? 얘가 fx니까 미분 한번 해볼까요? 그 전에 예쁘게 정리부터 한번 해봅시다. fx는 a에 얘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k제곱이고, 그렇다면 x를 곱했으니 x 세제곱 마이너스 k제곱 x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미분해 주시면 f'x는 뭐가 됐을까요? a에 3x 제곱에 마이너스 k 제곱이 됐을 거고, 얘가 0 되는 값이죠. 그렇다면 얘는 x 제곱은 3분의 k 제곱이 됐을 거고, 그 값을 갖는 지점은 x에 3분의 k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였을 텐데, 루트 3분의 얘는 k제곱이니까 루트를 벗고 났을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 점은 루트 3분의 k인 거고요. 이 점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k인 거죠. 이해될까요?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는 요 길이만을 따진 거니까 요 길이를 잠깐 보자고요. 요 길이를 보면 얘가 마치 이차함수처럼 보여서 양쪽에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길이를 k라고 했었을 때 얘는 루트 3분의 k. 그렇다면 얘를 m이라고 보고 얘를 n이라고 본다면 m 대 n의 비율은 k일 때 루트 3분의 k가 되는 것이고, kk 약분하고 루트 3씩 곱하면 루트 3대 1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얘는 루트 3대 1로 쪼개어지는, 루트 3대, 잠깐만요. 전체가 루트 3대 요만큼이 1로 쪼개어지는 이런 비율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하면 얘는 2차 함수처럼 제가 그리지만 사실은 대칭을 이루지 않고 약간 좀 더 이쪽에 좀 치우쳐져 있는, 이쪽이 좀 더 길죠. 그렇게 되는, 이쪽이 좀 더 길죠. 그런 그래프를 갖게 된다. 그쵸? 루트 3대 1의 그래프를 갖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그렇다면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어차피 우린 길이니까 제가 지금 특이하게 0과 k-k 이렇게 잡아놨지만 얘를 위로 올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요. 이 새끼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래도 이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평행선을 긋게 됐었을 때 이 극점에 해당되는 놈과 얘는 마찬가지 루트 3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얘가 다른 쪽으로 평행이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얘가 이쪽으로 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는 긋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비율을 보시면 루트 3대 1의 비율을 갖게 될 것이다. 이해될까요? 그렇다면 그걸 여기에서 만약에 사용하게 된다면 이 변곡점을 지나는 그 누군가를 잠깐, 보조선을 잠깐 그어볼게요. 그렇다면 여기에 이렇게 보조선을 긋게 된다면 여기에 만나는 점들이 있었겠죠. 여기가 전체가 어떻게 됐을 것이다. 루트 3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근데 지금 1에 해당되는 놈이 k잖아. 맞습니까? 따라서 요 점에 대한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k에다가 루트 3k를 더한 값이 될 것이다. 이해되실까요? 그럼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됐을 것일까? k에서 루트 3k만큼을 뺀 것이 됐을 것이다.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된다면 각각에 대한 비율도 우리가 충분히 다 계산할 수 있으셨을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 정도만 정리하시고 조금만 쉬었다가 질문 받을 거예요. 알겠죠?